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의 파워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가시티죠. 지난 11월 3일 SNS에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메가서울에 이어서 메가부산에 불을 지핀 분이십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가능한 일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 하실 때 제가 잠깐 사석에서 뵙고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요즘에 정기국회 중이라 굉장히 바쁘시죠? 예, 뭐 예산 심의돼야 되고 마지막 남은 법률 네. 통과시켜야 돼서 굉장히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간을 내주셨는데 요즘 모든 정치권의 이슈는 바로 이제 코앞에 총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여당은 특위까지 만들어서 지금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메가시티, 서울의 모습 어떻게 그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진행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부산 출신 오선 의원이시죠. 네. 조경태 의원님이 그 뉴시티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착착 진행하고 계신데 그게 왜 우리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둘로 쪼개겠다고 한 겁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을 경기 북도, 네. 남쪽을 경기 남도로 쪼개겠다고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거니와 경기 북도를 만들게 되면 제주도의 2배 반, 충청남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고 가난한 도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전혀 맞질 않고 예. 세계는 지금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줄이겠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서울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김포라든지 뭐 옆에 주변 붙어 있는 도시들 편입을 해서 서울도 메가시티 경쟁에 뛰어들게 하자. 이게 주된 목표였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김포뿐만이 아니라 구리, 고양시도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는 서울 인접의 시군,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좀 진행시킬 수 있는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특별법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특별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편입이기 때문에 개별법을 만들어서 여러 번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묶어서 하나의 통합법을 만들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다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계속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현재 3분의 2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예. 다만 우리 당이 이런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수도권에 서울에 편입되고자 하는 도시의 시민들은 네. 우리 당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당내 말씀도 해주셨는데 의원께서는 지금 김해와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는 메가 부산도 주장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박한수 경남도지사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해당 지자체장 그리고 여당의 그 경남도당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인데 당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이렇게 통합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중요한 거는 당내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포 편입, 양산 편입 이렇게 될 때에 예. 양산 시민들과 김포 시민들이 편입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추진한 이유는 생활권하고 행정권이 지금 너무 격차가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부산으로 출퇴근하고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은 잘라져 있으니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걸 통합해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 누구든 행정부에 누구든 반대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주민들이 찬성하면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가시티라는 말이 사실 부울경에서 먼저 썼던 말이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이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게 무산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여당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트렌드에 쫓아서 예. 이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것인데 예. 그걸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하고 싶었으면은 이 경남 김경수 지사, 부산 오거돈 시장이 있을 때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안 해놓고 지금 지자체장이 우리 당으로 바뀌었다고 우리 당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죠. 예. 네, 그래서 미래를 본다면은 빨리 메가시티를 부산도, 서울도, 뭐 필요하면 광주도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가야 되고 세계 큰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경기도 부지사를 할 때 네. 상해시하고 자매기를 맺으려고 제가 상해를 갔습니다. 예. 그 당시에 경기도 인구가 1,000만, 상해시 인구가 1,800만입니다. 네. 우리 경기도를 너무 작다고 자매기를 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해시 인구가 2,900만이 됐어요. 네. 상해가 외곽을 더 넓혀가지고 정말 메가시티가 된 거죠. 2,900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만 바라보기 때문에 서울이 크다. 서울이 1,000만이 안 되는 940만이거든요. 네. 1,000만이 안 된 도시인데 이게 크다. 이걸 왜 키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2,000만, 3,000만 되는 도시들이 즐비한 거죠.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 29번째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경남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낮아요. 그리고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조차 잘 모른다는 응답도 꽤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가 네. 이제 무산되고 나서 급하게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논의가 됐거든요. 네. 이게 꼭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시작한 거니까.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부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경남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부산 경남 통합 이거를 듣기나 해봤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네.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민들,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저는 부산 경남과 같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끼리 뭉치는 거, 그 부울경 메가시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가 가장 큰 목표라고 했는데 경남의 저 서부 경남 이쪽에 있는 분들은 부산을 본인들의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아니 양산하고 김해하고 좀 더 나가면 거제 이런 정도는 부산을 생활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부터 착착 진행을 해야지 너무 큰 그림으로 부울경 광역 3개 합치자, 부산 경남 광역 2개 합치자 이건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생활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추진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고 또 실질적인 통합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메가시티의 구역 획정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생활권이 일치될 때 그때 늘려주는 것이죠. 예. 와, 민주당은 지금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는데 국민의힘의 부산 경남 행정 통합과 민주당의 부울경 특별연합 어떻게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주민들이 찬성하느냐 이거거든요. 울산은 굉장히 반대가 높아요. 네. GRDP 1인당 GRDP가 제일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부산이나 경남을 합치는 데 대해서 반대율이 높은데 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억지로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 도시도 마찬가지고 부산 주변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찬성, 주민들의 생활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추진 계획을 한번 여쭤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야당과의 논의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예, 야당과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전부 이 논의에 동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경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을 돌면서 구리, 하남, 고양, 그다음에 부산의 양산, 김해, 네. 거제 이렇게 돌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리고 붐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네.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야당과 대화를 시작하고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 이게 국면 전환이 되면서 훨씬 더 추진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이에 보시는 이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전국을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 네. 주민들의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메가시티, 메가부산, 메가서울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얘기를 조금 돌려서 남구의 지역구시니까 네. 유엔 평화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11월 11일은 과자 먹는 날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11시에 턴 투어드라고 하잖아요. 사이렌이 울리면 전 세계에서 한국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좀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트컴 장군 유엔 평화공원에 모셔진 유일한 장성이세요. 네, 이 위트컴 장군의 조형물 기념식이 있었는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하셨고 또 일말의 성과를 내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 글쎄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안을 냈고 뭐 부산을 위한 뭐 분산 에너지 활성화법 이런 것도 제가 통과를 시켰지만 예,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바로 위트컴 장군 동상 제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는 그 부산 시민을 도와주셨는데 그 부산 시민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네. 갚았다는 데 뜻이 있고요. 이걸 뭐 정부 예산을 3억 가지고 온다든지 네. 기업의 후원금을 3억 받는다든지 그런 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아니고 성금, 시민 성금 시민 순수한. 3만 명이 10,000원씩 내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도 직접 제안하신 거죠? 그거 제가 제안했죠. 제가 제안해서 성공적으로 7개월 만에 돈이 다 모아지고 예, 그래서 동상에 건립됐다는 거죠. 즉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시민운동하면 흔히 정부로부터 돈 이렇게 받아내고 네. 기업에서 후원금 뜯어내고 그러고 쓰고 남는 거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인데 네, 한 푼도 낭비함이 없이 시민성금 100% 시민성금으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인가요? 파워토크 여기 오셔가지고 조형물 계획 밝히셨는데 시민 3만 명이 10,000원씩 내는 성금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개월 만에 그 성금이 다 이제 거두어졌고 조형물의 디자인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동상에 대한 사연과 에피소드 좀 있다고 해요. 네.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시민 친화적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장군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면 양옆으로 시민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동상을 구상을 했는데 네. 권치규 작가님이 가져온 안을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저 보셨겠지만 대학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 대학생이에요. 네, 부산대학교 장정 캠퍼스 50만 평을 네. 장군님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기부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 부산 대학생이 들어있고 아이를 아는 업은 누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메리놀 병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메리놀 병원을 지을 때 왜 지었냐면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데 네. 병원이 없어서 보리밭에서 아이를 놓는 걸 보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돈을 모아서 메리놀 병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상징하고 고아들이 있는데 고아들은 전쟁 끝나고 나서 이분이 7개의 고아원을 지어셔서 네. 돈은 전부 미국에서 가져와서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이 키워주셨거든요. 그게 전후에 고아운동 이걸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상징하는 것들이 전부 담겨 있는 매우 좋은 그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그 보고 스토리 자체가 삶의 스토리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있는 조각상이죠. 예, 조형물이다. 보통 이게 우리가 청동 조형물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동상하면 예. 완전히 이게 또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조형물입니다. 기단이 높게 있고 네. 그 위에 장군이 이렇게 총 들고 있고 이게 보통 상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게 아니라 네. 훨씬 더 우리 부산 시민들을 도와주신 가까운 모습 그걸 하게 된 거죠. 박수영 의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3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보람됐다, 제일 잘한 일 같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인연이 됐으며 위트컴 장군하고 추진하게 되셨는지 예. 그간에도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세요. 장군님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름만 겨우 아는 정도였는데 예. 남구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네, 유엔 묘지, 유엔 그 기념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 네. 제가 어떤 분이 묻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래서 갖고 모았습니다. 자료를 예, 다 예. 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군은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예. 다 가셨는데 장군님은 왜 여기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를 하나하나 캐 보니까 뒤에 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 지역구에 있는 그 명소니까 가셔서 한 분 한 분 보시다가 우연치 않게 장군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뿐인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기가 된 계기가 거예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추진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알고 계신 네.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산 시민이 몰라요. 모르죠. 예, 시장님, 몰랐죠. 교육감님 전부 몰라요. 네. 그다음에 서울 올라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더더욱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더더욱 3만 명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된 게 예. 부산역전 대화제 때 3만 명의 부산 시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민 예. 3만 명이 네, 네. 아무도 얼어 죽지 않았거든요. 네. 그날 당일날 제막하는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오형제였는데 오형제 네. 왜 네 분은 다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맨 막내인데 그때 다 모포 2장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안 얼어 죽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을 알리려면은 예산 3억, 기업 후원금 3억으로 이게 짓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3만 명을 도와주셨으니 3만 명이 만 원씩 내면 하하. 10만 명의 부산 시민은 적어도 알지 않겠냐.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 뜻이 있어서 예. 3만 명. 그 대화제 때 3만 명 이재민. 네. 사상자 이재민 이재민 3만 3만 명. 명. 네, 네. 네. 아이고 그랬군요. 위트컴 장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애정을 갖고 많이 알리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트컴 장군에 대해서 알고 나서 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군님께 추서라 그러죠. 돌아가셨지만 예. 82년에 돌아가셨지만 훈장을 하나 줘야 되겠다.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게 있고요. 그거는 작년 턴투어드 부산에서 이미 훈장을 줬습니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라고 하는 1등급 최고 훈장을 드렸습니다. 예. 예. 두 번째가 바로 저 조형물이었고요. 예. 이번에 성공을 했고 세 번째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사교과서에 예. 스토리를 좀 넣겠다. 예. 이게 있었는데 그건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교과서 편집하고 집필하시는 분들이 예. 한미동맹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편지 보내고 책 보내드렸는데 네. 아무도 넣겠다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을 하게 되면 다시 교과서에 넣는 문제를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관되게 이 부분은 추진하시겠다. 당연하죠. 저분이 부산 시민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건 한미 동맹의 또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이게 개인의 발자취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국적이 미국 사람이고 군수기지 사령관 그 당시에 하면서 그 군수 물자를 풀었던 거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관여를 예. 하고 있는데 예. 그 순수한 뜻이 순수한 그 순수한 뜻이 잘 알려지기를 바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 그렇게 하시려면은 또 재선을 하셔야 예. 이런 것들도 알릴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정치 향후의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궁금합니다. 글쎄 뭐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예. 일관되게 국회의원으로 해서 본분 잃지 않고 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중앙무대에서는 중앙무대대로 네.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또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민원인을 한 100여 명 만나는 사람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저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초지일간 해나간다면 뭐 내년 총선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라고 믿고 또 재선이 되면 이제는 이제 중진 그룹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당을 또 움직이는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경기도 부지사 행정 경험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여의도 연구원장도 하셨고 국회의원을 지금 하시면서 그간의 행정을 하시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정치 그래도 아직 정치로선 초년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 초년생 국회의원이 바라본 국회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정말 이건희 회장께서 1991년에 이미 정치가 사류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사류가 아니고 오류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더 퇴보하는 것 같다. 즉 뭐 합의를 하고 타협을 보고 조금 양보하고 이런 게 전혀 없고 완전히 양극단으로 쪼개져서 예. 일상적인 일이 싸우는 일이 일상이고 네. 법안 심의와 타협 합의는 뒷전인
이게 지금 국회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네. 완전히 변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우는 모토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피로감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김두관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질문 같은 내용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논의든 선거법 논의든 국민들의 삶, 민생이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두고 생각한다면 해법 찾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어깨가 더 무겁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직접. 예. 예. 우리 보수와 진보가 쪼개져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와 진보는 보수는 자유를, 진보는 평등을 주장하는데 중간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야가 보수와 진보와 좌파와 우파가 굳이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싸울 때는 싸울 때이고 협력할 때 또 잘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안 내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통합이든 메가시티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마음을 읽는 것일 것입니다. 민심을 잘 듣고 지방시대, 지역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셔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워토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